네, 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예, 오늘은 직장인 이직의 정석 네 번째 시간. 예, 경력의 일관성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세 번째 시간부터 마이크 볼륨 이제 한 칸 더 올리는 법을 알아내서 좀 올려놨거든요. 예, 좀 이제 개미소리라고 그러나? 쥐소리? 개미소리 같이 안 나오고 이제 좀 한 칸 더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좀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도 10가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경력의 일관성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요. 경력의 일관성. 경력의 일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로 이직 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경력이 내가 4년, 5년의 경력인데 그 5년이 모두 내 전문성을 가진 온전한 5년이라면, 온전한 4년이라면 그 다음 이직을 할 때 이제 그 해당 연도가 전부 인정이 될 거고요. 사실은 약간 흐트러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경력이 풀로 지금 제가 만약에 대체 투자 업무를 한다면은 내가 6년 차인데 6년 동안 내도록 대체 투자 업무만 했을 경우 7년 차에 딴 회사로 이직한다면 저는 풀 경력,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거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일관성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맥스의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써 있죠. YG 사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 이직 되게 많이 해서 지금 6번째 회사거든요. 시공사, 신탁사, 자산용사, 화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인데 같은 거죠. 증권사까지 6개 회사 오면서 저도 당연히 잦은 이직을 했으니까 저도 그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저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16년, 이제 17년 들어가는데 모든 기간에 다 대체 투자 업무만 해서 다행히 경력의 일관성이라는 제 생각엔 프리미엄이 있고 열나 많이 이직했다는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두 개를 탁 내쳐서 저는 그냥 중간 정도로 해서 겨우겨우 이제 증권사로 작년에 이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잦은 이직을 안 했다면은 작년에 제가 이직할 때 훨씬 저는 이제 잦은 이직에 의한 마이너스는 없고 일관성에 의한 프리미엄만 있어가지고 아마 더 쉽게 이직을 할 수는 있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저같이 연락 많이 이직한 사람도 어쨌건 경력 일관성 17년, 16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뭐 크게 마이너스를 먹진 않았다 정도의 아주 뭐 큰 역할을 해줬죠. 일관성이.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뽑는 회사들에서도 뽑으면서도 정작 경력직이 필요해서 뽑으면서도 이 녀석 경력직이니까 또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시 이직하는 걸 배신이라고 친다면 뭐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또 배신할 놈인데 어떡하지라는 필요해서 뽑으면서 또 뽑으면 우리 회사에 와서는 다시는 안 가기를 원하는 약간 좀 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뽑을 때는 당연히. 어쨌거나 이직했다는 것 자체는 또 이직할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가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메뚜기처럼 옮기는 게 아니라 뭔가 스토리 때문에 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를 딱 온 게 납득이 된다면 그 다음번으로 가는 건 스토리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저는 뭐 계획된 이직인 거고 그냥 쉽게 이직한 게 아니라 좀 생각해서 온 거고 여기가 내 목표다 마지막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서 짜고 있는 게 또 스스로의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저의 그 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일관성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게요. 경력 일관성. 전문가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떠한 난 전문가 커리어로 가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기존 회사에서 만약에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가 기존 회사에서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로 분류된 인원들은 사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최고 효율을 내는 거고 굳이 전문가를 다른 업무로 내서 다시 배워야 되고 전문가를 전문 분야에 쓰지 않는 그 마이너스도 있고 또 그 친구를 다른 데 씀으로써 거기에도 다시 적응해야 돼서 거기서 또 일을 더 못하는 잘하는 곳에서 잘하지 않고 못하는 곳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어쨌거나 두 배로 마이너스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들을 다른 부서에 잘 보내지 않거든요. 회계 전문가를 회계부서에 안 넣고 영업에 굳이 보내면 좀 무의미하잖아요. 정확히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몇 년째 있던 그 회사에서 그 친구를 다른 데로 보냈다는 거는
그 현재 있는 내가 있는 회사는 나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건 뭔가 이 친구는 전문가인데 딴 데로 갔어? 혹시 내부 사람들이랑 인간성에 약간 문제가 있나? 인성에 충돌이 났을까? 아니면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딴 데로 발령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 본인 전 그렇지 않고요. 전 엄청나게 들어보시면 완전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가 듣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납득 가능하지 않은 진짜 막 개차반이어서 튕겨나갔거나 정말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튕겨나간 그 친구들조차도 면접에 왔을 때는 솔직히 말하지 않죠. 그 사람도 저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오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들어보면 이유가 납득이 가는 사람 아니면 납득이 가는 이유를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는 사람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냥 그 팩트를 가지고 일단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친구를 제일 잘하는 건 앞에 전 회사였을 텐데 걔를 굳이 비효율적으로 딴 부서로 발령냈다.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전문가 트랙을 탔을 경우는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거죠. 좋은 스토리는 다른 단점들을 일부 보완해주며 나쁜 스토리는 반대 효과가 있다. 어떠한 일관성이 제가 제 자신을 만들어냈는데 저를 이야기할 스토리가 강하게 있으면은 플러스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제가 경력이 되게 좋지만 스토리가 개차반이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는 약간 양념 같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업무의 일관성이라는 아까 1번도 잘 갖춰 있는데 내가 납득 가능한 이직 사유 스토리까지 있으면은 베스트예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아무런 일관성 없는 랜덤 이직. 이 친구는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갔는데 C 회사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런 교집합이 없는 그냥 뭐지? 뭐 한 거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뭘 하고 싶어자 하는 거지? 그런 랜덤한 이직은 최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랜덤하게 와서 또 우리 회사를 지금 지원했다는 건 우리 회사도 또 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거니 랜덤 또 여기서 또 딴 데로 아예 엄한 데로 갈 수도 있는 애기 때문에 얘를 키워야 되나? 굳이 뽑아서 어차피 또 나갈 수도 있는데 뽑아야 되나? 그 리스크를 굳이 테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한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가 랜덤인 건 최악이고요. 차라리 업무 일관성은 없지만 이곳저곳 막 방황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이력을 보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자산운용 업무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첫 시작이 아예 다른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을 해보려고 막 자격증도 따다가 뭐 한 레벨 1쯤 따다가 자격증도 실패하고 하지만 레벨 1 땄고 또 어디 회사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회사에서 금융회사를 갔는데 또 하필 업무는 자산운용 하고 싶어서 갔지만 또 업무는 다른 백오피스 업무를 했고 뭔가 이렇게 그 이력서 읽어보면은 이 친구가 어쨌거나 자산운용이라는 방향으로 시도는 계속했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고 돌고 하다가 어쨌거나 이 친구는 그래도 자산운용이라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력서에 보이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회사에 또 자산운용으로 지원을 했다면은 그거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물론 그 친구의 과거 이력은 자산운용에 완전 적합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아예 랜덤하게 이게 뭐야 왜 여기 지원했어 이런 애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고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쨌거나 기사회생 뭔가 마지막 아슬아슬하게 한번 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요. 자세히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죠. 결국은 일관성 있는 경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기 일을 하면서 가급적 경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할 경우에는 스토리마저도 내 목표. 난 지금 여기가 와고 옛날부터 여기 올라 그랬다. 여기 스쳐 지나간다 이런 설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뽑죠. 여기를 오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보면 내 과거 흐름과 그 스토리가 맞아떨어지고 진짜 여기를 오고 싶어 한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베스트예요. 그리고 경력이 일관성 있는데 아무 스토리 없으면은 랜덤도 아니고 그냥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뭐 그래도 보통은 이렇죠. 이래도 그럼 뽑힐만 하죠. 그런데 경력이 좋은데 스토리가 랜덤하면 일관성은 있는데 뽀록이요. 뽀록. 그냥 우연히 했는데 얘는 진짜 뭔 생각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쉽지 않죠. 뽑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안 될 거, 그러니까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거는 최소한 보통 스토리 이상은 유지해 놓는 게 랜덤한 스토리면 입을 닫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일관성이 없는 경력은 사실은 이직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데 유일한 가능성은
내 스토리 안에서 최소한 내 이력은 일관성이 없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하고 싶음, 호기심, 소망에선 일관성이 있다면은 진짜 기사회생, 아슬아슬의 가능성은 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 밑에는 아예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관성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막 회사 안에서 엄한 부서를 발령 나면 안 되고 발령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발령 날 것 같으면 사전에 또 밀당을 하던 뭐 진짜 협박을 하면 안 되지. 밀당을 하던 뭐 해서 안 가게 정말 무릎을 굽히더라도 이직을 하더라도 남아 있고 이직을 해야지. 딴 데로 가고 나면 이직도 못 하니까요. 남아 있고 진짜 갈 것 같은 게 확실하면 가기 전에 사표 내는 뭐 제가 사표는 너무 위험하긴 하죠. 다음 회사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최악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직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제일 이게 기본이 되면 사실은 다음번에 뭐 이직이든 뭐든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 있는 경력이란 거 근데 스페셜리스트면 돼요. 업무 전문성을 계속 개발하고 업무 자체도 전문가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고 계속 뭔가 뭐 회계를 배우던 재무를 배우던 전문성도 계속 개발해서 해당 업무 능력을 기르고 근데 업무도 잘하고 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의 경우는 이제 좀 추가하는 건데 업무 일관성 있는 사람한테는 스토리라는 게 붙어지면 더 가속할 수 있는 더 강하게 합격할 수 있는 파워를 받을 수 있고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쨌거나 없으면 아예 이직 거의 불가능할 텐데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제공해주는 조커 같은 역할을 스토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가 만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메인 메인 흐름은 일관성 있는 경력이고요.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미세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양념 같은 게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게 또 제가 앞에 3번에서 말한 것처럼 뻥치면 걸리거든요. 생각은 해봐요. 최소한 진짜 내 평생 이게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스스로도 그래 나도 그 정도 목표는 되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깊이 박혀 있는 거를 내 스토리로서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어느 정도 믿어주지. 그날 그냥 정해서 아침에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나 이 스토리 해야지 하고 가면은 뽀록 날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뽀록 나면 일단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응시자는 그냥 안 뽑아요. 다른 모든 진실도 거짓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깝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그래서 나의 5년, 10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모두 당장 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틀리면 어때요? 5년, 10년에 난 이 길에 가서 5년, 10년에 뭐가 될까? 아니 예를 들어 CIO가 될 수도 있어요. CRO도 될 수 있고 CE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부서장이 되고 싶은 게 꿈일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근데 어느 부서 부서장이라고 정해봐요. 그럼 그 부서 부서장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공대 출신에 뭔가 지금 대체 투자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투자 쪽 부서의 부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주식 채권이 필요해요. 보통 자산운용 부서의 부서장은 전통적 투자인 주식채권 쪽 운용도 해야 되고 대체투자까지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대체투자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5년 10년 뒤에 그 부서장이 되려면 필요한 그 조각이 뭐겠어요. 주식채권에 대한 이론 및 경력인데 경력을 쌓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이론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100%의 저를 만들지 못해도 이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미리 생각해서 그 필요한 걸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저 나중에 10년 뒤에 저거 될 건데 뻥치지 마 이렇게 상대방 말할 수 있지만 저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엔 이런 게 뭐 1차도 붙었고 올해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하나라도 그런 팩트가 들어가면은 그 10년의 흐름이 맞는 것 같이 보이죠. 10년의 흐름을 제시한 후에 그 중에 1, 2년 정도 흐름을 실제 난 했음을 보여주면 그 방향성이 향후 뒤에 8년까지도 진짜 그 방향이 이놈 갈놈인가 보다라는 그런 좀 플로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계획만 세우고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만 얘기하면 안 믿어주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또 발을 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 얘기를 한번요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도시공학과 나와서 이제 건설 부분 삼성물산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주공동 개발사업 쪽의 신입이죠. 근데 제가 뭘 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투자 PF랑 연관이 많았죠. 시작이 그렇지만 사실 좀 금융회사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싶었어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 하고 싶었는데 이직하려고 알아보니까
회사들에서 사실 운용사를 많이 알아봤는데 걔네들이 너는 금융을 전혀 모르는 그 커리어여서 약간 솔직히 말하면 너 금융사고 칠 것 같다. 미안한데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못 뽑겠다. 금융을 너 너무 모른다 해서 솔직히 신탁사한테 미안하지만 신탁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개발, 금융의 좀 중간적인 회사였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건설사 출신을 뽑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뽑으면서 전 사실 운용사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되게 쉽게 따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레지스터드 펀드 매니저라는 자격증이 좀 희소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탁사한테는 전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신탁으로 이직했지만 사실은 여기를 스치고는 자산운용 갈 생각이었고 여기 가자마자 이제 오프라인 학원 등록해서 RFM 자격증 공부를 해서 여기 1년 반 있을 동안 땄죠. 따고 나서 운용사를 갔고요. 실제 운용사 가기 전에도 여기 이때 건설사 있을 때 면접 볼 때 이미 운용사들 보면서 저 연중 제 이름 말해버렸네. 이름 써있죠 어차피 여기 제 이름 이래요. 예, 그래서 운용사들이 너 너무 금융이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알았어요가 아니라 저 그럼 금융 쪽 경력 쌓고 다시 지원하겠다고 기다려 보시라고 다음에 지원할 때는 금융 쪽 지식을 더 추가해서 오겠습니다. 자격증 따고 추가 경력해서 올 테니까 그때는 좀 뽑아주십시오. 지금은 안 뽑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라이졌죠. 또라이지만 어차피 떨어질 거 미끼라도 던져놓자 라고 던져놨고 그리고 나서 신탁사 여기 있다가 자격증 다 따고 다시 면접을 봤는데요. 물론 그때 제가 다시 오케이 한 그 회사는 안 갔고 이때는 우리 CS 자산운용이었어요. 그 회사가 약간 이게 CS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해서 뭔가 이름이 좀 뽀다구나 보이기도 하고 제 경력 관리상 약간 좀 대기업처럼 보이는 운용사가 더 좋아 보여서 사실은 밑밥 뿌렸던 그때 회사들은 안 가고 우리 CS 자산운용을 그때 이제 들어갔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그쪽에서도 전 신탁사 부동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실제 여기서는 펀드 매니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부족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제가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뽑아주셨죠. 그래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메리츠 화재보험 LP라 그러죠. 보통 투자자 이제 진짜 돈을 쏘는 곳이죠. 실제 운영을 하는 건 운용사지만 그들에게 여러 펀드에게 돈을 쏘고 여러 투자 자산한테 쏘는 거는 보통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있을 때 제가 아까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화재 이쪽 들어갔을 때 나는 CIO나 투자 관련 부서장까지 가고 싶다.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2020년 후에 되고 싶은데 근데 난 지금 대체투자밖에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주식 채권 쪽 이론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난 공대 출신이니까 약간은 좀 금융 투자 재무 쪽 부서장을 맡을 때 좀 남들이 보기에 좀 금융사고 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사실은 약간 학력 세탁인가요? 아니요, 열심히 다녔어요. 한 4.0좀 나왔는데 그 파이낸스 MBA도 약간 최종 학력을 좀 경영 쪽으로 특히 재무나 이런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파이낸스 MBA도 다녔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CCIM이라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 이런 거 하면서 실제 이건 실제 업무를 위한 걸 땄죠. 업무를 상업용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업무를 위해서 딴 거고 이 빨간색 글들은 이제 한 10년 뒤에 밑밥을 깔기 위한 미리 한 거죠. 10년 뒤를 위해서 저 나중에 부서장 될 거니까 파이낸스 MBA를 미리 준비했죠. 10년 뒤에 딸 거였어. 10년 뒤에 부서장 될 거니까 2014년에 준비했고 물론 여기 과목 중에 재무회계는 당장 이때 썼어요. 유용했어요. 그렇고 하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이 자격증이든 뭐든은 이때 쓸 건 아니었죠. 그래도 미리 해놔야죠. 해놨고 CFA도 2009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레벨 1부터 막 하다가 2019년에 레벨 3까지 합격을 해서 다 땄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제가 실무는 못했지만 주식 채권 쪽 전통적 투자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나 대외적으로 CFA 자격증이 제일 센 거잖아요. 제일 빡신 건데 빡신 것도 땄고 석사도 어느 정도 경영으로 맞춰놔서 이제 그런 거에서는 나중에 뭐 누가 태클 걸지 않게 그렇게 맞춰놨고요. 그러면서 이런 면접 보고 할 때도 나 봐라 나 지금 나 부서장 될 거고 CIO 될 건데 지금 이미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이다 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꽤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제 실행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실행한 그것과 내 이야기가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내가 비록 그 10년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중에 1, 2년이라도 내가 또 그 행위에 맞는 걸음을 갔으면은 그 뒤에 7년, 8년도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상대가 좀 받아들여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일단 그 계획을 진짜 할 것처럼 어느 정도 몇 걸음 가놓고 저 몇 걸음 제 꿈은 저기고 저 이미 몇 걸음 가 있고 몇 년 뒤에 저기까지 갈 거예요라고 말하면은 그 방향을 상대가 믿어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짜고서 스토리는 또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뭐 원래 장래희망 바뀌잖아요. 하지만 바뀌면 또 미세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 아무 생각 없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경력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안 뜨는데 한 15분 했나?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늙으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예,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